자, 신정환 씨가 요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예계의 이 상납 폭로를 이어와서 결국 경찰 신고까지 접수가 됐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정환 씨가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나 어제 누구 만났잖아, 금액까지 얘기하는 거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최근 신정환 씨가 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연예인들의 이 상납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민원 신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상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충격적인 이야기를 신정환 씨가 막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들끼리 나는 어제 누구 만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심지어 금액까지 이야기를 했다. 잘못 들었나 했는데 누구는 500만원, 누구는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 3명이 동시에 여자 연예인 1명을 얘기했다. 너무 충격받았다. 진짜 돈을 받고 사업가를 만나 골프를 치고 밥 먹고 접대까지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함께 등장하는 강병규 씨는 명단과 가격표까지 적힌 찌라시가 돈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연예계가 발칵 뒤집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선배들이라고 한다면 신정환 씨의 지인이었다라는 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지인들이 본인이 옆에 있음에도 특정 연예인을 거론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씩 주고 만났다. 이게 뭐 밥 먹고 데이트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됐다. 강병규 씨가 가격표까지 적힌 찌라시가 돌았다. 사실이라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핵폭탄급 폭로였던 거죠. 결국에는 여자 후배가 이런 접대를 했다라는 신정환의 뒷담화가 결국 경찰 신고에 접수되고 말았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 신정환 씨가 이 사태를 폭로했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양분화가 되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또 한 측에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민낯을 공개를 해줘야 이 연예계가 클린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야말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뉘었단 말이죠. 실제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댓글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폭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 조용히 살지 그랬냐? 야, 조용히 좀 살아라. 또는 꼴 보기 싫다. 하지만 폭로한 건 잘했다. 너는 왜 자꾸 방송에 나오냐? 그렇게 관심이 고팠냐? 큰 거 하나 터트리는구나. 너 이거 사실 확인 안 되면 인생이 겁나 피곤해질 거다. 폭로한 애가 신정환이라 그렇지 저런 건 처벌하는 게 좋은 선례를 남기는 길이다. 잘했다. 누가 그랬는지 밝혀라. 신정환 방송가에서 이제 안 보이겠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황이고 돈 받고 접대를 한 연예인이 있고 소문이 살짝 났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신정환 씨가 잘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사실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 처벌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신정환 씨는 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 TV 방송에서 퇴출된 강병규, 신정환, 유튜브에서 버젓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미 이게 신정환 씨의 저 발언이 있기 전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범죄 전력의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 기사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범죄자끼리끼리 강병규와 신정환 방송가에서 외면받더니 유튜브에서 훨훨 날아다닌다. 범죄자가 끼리끼리 뭉쳤다라면서 사회적 무리를 빚어 방송가에서 외면받았던 신정환, 강병규가 유튜브에서는 훨훨 나는 모양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이 유튜브 채널 이야기를 하면서 신정환과 강병규는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신정환 씨는 2005년도 불법 게임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고 2010년도에는 해외에 가서까지 게임을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까지 숨기기 위해 과거 댕기열에 걸렸다라는 거짓 변명을 하여서 더욱 빈축을 사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약물 혐의를 숨기기 위해 댕기열, 병에 걸렸다라는 거짓 변명을 해서 결국 방송가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신정환 씨는 이후 방송 복귀를 여러 번 시도했어요. 2022년도 예능방송 북해전성시대에도 출연을 했었고 같은 해 인터넷 라이브 플랫폼인 플렉스TV에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강병규 씨 역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억대의 판돈을 걸고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2009년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게임 행동으로 인해 강병규 씨는 전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서 결국 게임으로 인해 모아뒀던 재산 무려 300억 원을 탕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게임을 해서 탕진을 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때 화려한 입담과 예능감으로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대중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고 자숙을 끝내고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복귀를 노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최근 이 두 사람이 등장한 논논논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결국 게임, 징역살이 경험담, 범죄로 망한 이들이 범죄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글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환 씨가 지난 3월 31일에 공개됐었던 편에서는 교도소에서 강호순과 만난 일화를 고백했습니다. 뒤에서 자꾸 누가 나를 부르더라. 딱 봤더니 명찰이 빨간색이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진이 있냐, 그림을 그려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다음 날에도 사진을 달라고 며칠 동안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관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호순이라고 하더라. 복숭아뼈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다음 날부터 운동을 안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 주시는 분께 그 사람은 왜 자꾸 사진을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 방 안에 연필로 그린 유명한 연예인 초상화가 온 벽에 붙어 있다더라. 나도 한쪽에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강병규 씨는 같은 날 방송에서 탑 배우의 게임 사실을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실명을 언급했어요. 무금 처리가 됐긴 했지만 그 A씨라는 연예인의 실체를 밝히며 그 매니저가 한국에서 술집 아가씨를 몇 명 불렀다. A씨의 파트너였는지 단골 술집 마담이 몇 명 데리고 마카오에 왔더라. 우리밖에 없는 곳이었는데도 나는 형이지만 A씨가 계속 혀를 길게 내밀고 담배를 피더라. 외국인 딜러에게도 막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폭로와 범죄자, 징역살이 파리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면서 이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다 모였네. 그게 참 자랑이다. 아직도 퇴출당한 거 아니었냐? 왜 갑자기 또 나오냐?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과학이라고 하던데 딱이다. 범죄자가 다 기어 나오네. 한편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말도 있습니다.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자숙 기간도 길었으니 방송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15년간의 자숙이면 충분하다. 저 재능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정환 씨가 했던 말은 수위를 많이 넘어요. 27살에 처음 해봤던 게임, 날린 돈만 당시 100억 원이었다. 와. 강병규 씨는 300억, 신정환 씨는 100억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27살에 처음 시작했고 컨츄리 꼬꼬 시절 회사에서 정산을 미루다가 한 번에 5천만 원 어음을 받았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는데 친한 형들의 권유로 강원랜드에 가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의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돈을 따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따면서 결국 그 맛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당시 2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땄다. 당시 형들이 했던 멘트 중에 너는 타고났다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회사는 정산을 안 해주고 부모님 사업은 IMF로 망하고 담보로 잡힌 재산은 다 날렸던 시기였다. 그러면서 VIP 카드를 주며 대우를 해주고 돈도 따니까 이게 내 길인가?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재능인가 싶었다. 그렇게 게임에 빠진 신정아는 2010년도 필리핀 원정까지 하게 되면서 당시 휴가차 필리핀 세부를 찾았지만 밤에 할 일이 없다 보니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가게 되어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당시 강원랜드를 많이 갔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누구나 와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 괜찮은 곳인 줄 알았다. 돈을 잃으면 주변에서 빌려준다고 하더라. 그때 돈 빌려서 하지 않는다라며 일어났어야 했다. 얼마를 잃었냐라는 질문에 회사에서 어무로 받고 행사에서 받고 보너스까지 받고 해서 번 돈이 어림잡아 100억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에는 100억 이상 가져가도 다 받아주고 1000억 이상 가져가도 다 돈을 받아준다라는 강병규 씨의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은요 폭주를 하게 됩니다. 강병규 스폰서 실태를 폭로, 연예인병 보면 오바이트 나올 것 같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스폰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구 선수도 연예인병이 있다. 오히려 연예인보다 야구 선수가 더 심하다.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다. 야구장에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타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리가 난다. 또 가족 지인들이 함께 갔을 때 아는 선수가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볼, 야구 모자를 챙겨주면 기분이 좋지 않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후원을 한다. 좋은 말로 후원인 거죠. 그러면서 시건방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며 결국에는 이런 폭로 아닌 폭로를 쏟아내게 된 거죠. 심지어 신정환 씨는요. 댕기열에 걸렸었다라는 논란 이후에 사회적 매장을 당했지만 그래도 연락한 지인이 있었다라고 이 같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있었지. 5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타였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강병규 씨가 사건 사고로 인해 방송을 못하게 된 이후에 주변 지인들이 연락을 피했냐라고 물어보자 댕기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방송이나 행사 중 끝나고 놀자는 연락이 많았다. 다음날 일정이 있어도 날 찾아주는 사람이니까 조건 없이 지친 상태여도 갔었다. 술 취한 채로 내가 가면 환대해주고 비싼 양주에 팁까지 주던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잠잠해졌다. 지인 500명 중 100명만이 연락이 닿았다. 가족보다 많이 보던 사람들조차 연락이 아예 안 왔다. 결국 신정환 씨는 필리핀에서 돈을 다 잃고 여권을 압수당해 돌아오지 못했다. 라는 소문까지 돌리며 충격을 안겼고 도착해서 며칠 일행들과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관광 목적이었다. 댕기열이 결려 병원에서 계속 지내왔다라고 밝히며 심지어 병상에 누워 심전도 검사를 받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결국 취재 이후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당시에 예정된 귀국을 하지 않고 마카오, 네팔 등에 체류하며 5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 2011년도 1월달에 귀국한 신정환 씨는 공항에서 바로 연행됩니다. 그리고 상습게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죠. 댕기열 논란의 진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짜 아픈 게 아닌데 친한 형이 댕기열이라고 하고 가서 누워라 라고 하더라.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신정환 씨가 이런 사태를 폭로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폭로했다라고 한다면 칭찬받았을지도 모를 일이 신정환 씨의 이불을 통해 나오자 오히려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일지도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